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상처로 기억하거나 이미 지난 일인데 붙잡고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비디오를 계속 틀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계속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멈추는 데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화면을 꺼야 합니다. 기억을 지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화면을 꺼야 합니다. 바깥에서 산책도 하고 재밌는 영화도 보세요. 둘째, 비디오가 돌아가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용한 상태로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코끝에 집중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머릿속에서 비디오가 계속 돌아가더라도 다시 마음을 코끝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비디오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비디오의 내용이 조금씩 약해지고 그 생각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도 살았네 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살았다 하는 마음은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만이 현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항상 허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해서 자기 생각을 잘 돌이키지 못합니다. 원래 성격이 강해서 남의 비난을 종종 듣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고함치면서도 속으론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나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생각에 빠지면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본의 아니게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설악산에 올라갈 때 군복 입고 총 메고 올라가면 훈련이라 힘들지만 등산복 입고 배낭 메고 올라가면 즐겁습니다. 다리 아프게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일하러 다닌다고 생각하면 중노동이 되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일한다고 힘이 들고 무대 아래에서 추는 사람은 논다고 신이 나요. 춤추는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환호하죠. 똑같이 춤을 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한쪽은 돈을 받고 다른 한쪽은 돈을 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받는 사람은 춤의 목적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춤을 추니까 힘이 들죠. 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목적이 춤이에요. 춤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노는 것처럼 해야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일을 놀이 삼아 해봅니다. 밥할 때는 요리하면서 놀고 회사에 출근해서는 서류 만지고 회의하면서 노는 거예요.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인데 죽도록 일만 하다 가지 말고 실컷 놀다 가면 어떨까요? 인간은 원래 매정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말로는 친구고 부부라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며 친구를 욕합니다. 하지만 돈을 안 갚은 친구도 잘못이지만 돈 좀 잃었다고 친구를 욕하는 나도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보고
결혼을 할 때 나는 못났어도 상대는 인물 좋고 재산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기주의의 극치지만 말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본질을 꿰뚫어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로 봐야 상대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남의 이기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구가 만족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욕구로부터 파생됩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잊고 싶은 욕구, 이기고 싶은 욕구, 욕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욕구는 마치 장작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은 타면서 더 많은 장작을 필요로 합니다. 장작을 집어넣으면 불이 더 커지고 불이 커지면 장작을 더 필요로 하죠. 우리 욕구도 만족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욕구가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욕구의 성질입니다. 욕구를 채워서 얻은 행복은 금세 더 큰 욕구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안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잘났다는 생각에 빠지면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문제에서, 외모에 집착하면 외모에서 이런 의식이 생겨납니다. 자만하면 나는 잘났다는 생각에서, 열등감은 나는 못났다는 생각에서 온다고 하지만 열등감은 잘나고 싶은 데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에 열등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잘났는데 눈 하나 코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못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잘나고 싶은 마음에서 옵니다. 이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도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는 그냥 서로 다를 뿐 모든 존재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어 사소한 일에 울고 화를 참지 못하며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성질이 나는 대로 두는 것은 욕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참는 것인데 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집니다. 흐르는 물도 막았다가 터지면 물살이 센 것처럼 참았다. 터지니까 감정 표현이 무척 거세져요. 그러니 감정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다만 그것이 일어나는 줄만 알아차려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휩쓸렸다는 것은 이미 놓쳤다는 것이고, 놓쳤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없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점점 커져서 마침내 터지는구나,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걸 구경하듯이 지켜봅니다. 스스로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 습관을 알아차리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인이 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주어지면 연이 갖추어져 사기라는 결과가 생겨요. 이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인과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연이 만나 연애라는 인연이 생겨요. 나만 좋아해도 안 되고 상대만 좋아해도 안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인연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마탄 왕자님은 오지 않아요. 내가 상대의 손을 잡으면 그것이 시절 인연이에요.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줄 거라 기대만 하고 있다면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늘 야단 맞고 커왔습니다. 아이들만은 똑똑하게 키우고 싶지만 저처럼 무능력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랄까봐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부모에게 야단 맞은 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식도 똑같아집니다. 내 자식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키우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내가 못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못난이라 생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을 다그쳤구나.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행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